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현재 고려아연의 2.5조 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이 건은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희 이슈체크팀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외부 차입을 받아서 약 2.3조 원 규모 자사주 공개 매수를 완료했었죠.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2.5조 유상증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유상증자가 문제가 되는 건 공개 매수 기간 중에 이미 유상증자 계획을 검토하고 진행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고려아연 측에 정정신고서도 요구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인지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근본적 이유는 이 유상증자가 가지는 딜레마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어떤 딜레마를 가지는지를 설명드리고요. 또 최근에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취득했죠. 그에 따른 현 지분율 상황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금감원이 고려아연 유상증자의 제동을 건 것은 지난 6일입니다. 공시를 통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내라고 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고려아연 유상증자의 제동을 건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에 앞서 있었던 지난 10월 자사주 공개 매수와 맞물려 봐야 합니다.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연합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공개 매수라는 걸 했었습니다.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였는데요. 당시 고려아연은 신고서를 통해 이 공개 매수에 대해서 이제 장래 계획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개 매수자는 공개 매수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 재무구조, 사업 내용 등의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서 말씀드렸듯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종료 후 일주일 뒤인 10월 30일 약 2.5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상증자는 일반 공모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더 큰 논란이 된 건 바로 실사 시점입니다. 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따르면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실사를 한 거는 10월 14일부터죠. 근데 이 실사 시작일인 14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자사주 공개 매수 기간 재무구조의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었는데 실상 그 기간 동안에 유상증자라는 이 재무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시 내용대로 유상증자 실사를 실제로 10월 14일부터 한 게 맞다라면은 그러면 고려아연은 당연히 유상증자를 계획한 시점부터 공개매수 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매수 신고서에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시장과 금융당국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고려아연의 스텝이 크게 꼬여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 지적이 나온 지 하루 뒤인 11월 1일 입장문을 냈는데 이게 자충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보시면요. 입장문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 실사보고서에 14일부터라고 기재했던 거는 이건 자사주 공개 매수 기간 동안 그 공개 매수에 따른 차입금 처리와 관련해서 이 부채 조달을 위해서 증권사하고 회사채나 CP 등 부채 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그러면서 증권사가 기존 실사 결과를 사후적으로 증자에 활용하면서 14일 유상증자 실사를 한 것으로 신고서에 착오 기재를 한 것이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의 이 해명에는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회사채나 CP 발행 또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재무구조 변경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을 통해 조달하느냐 혹은 차입을 통해 조달하느냐는 자본과 부채라는 차이가 생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변경이란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MTN이란 빵집이 있습니다. 이곳은 자산이 1억 원 그리고 자본 5천만 원, 부채 5천만 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집이 신규 점포를 내기 위해서 2천만 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 발행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런 방식으로 2천만 원을 조달을 한다면은 주식이 새로 생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자본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건 그 자체로 자본이 늘어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채는 5천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에서 뭐 대출이라던가 하는 그런 차입을 통해서 2천만 원을 조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뭐 주식이 발행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자본 5천만 원은 그대로 가지만
부채의 경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늘어나는 게 이 자본이냐 혹은 부채냐 이건 다르지만 그 방식이 어떻든 재무 구조에는 어쨌든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려아연으로선 유상증자가 됐건 차입이 됐건 재무 구조 변경 계획이 없었다라는 공개매수 신고서 공시가 위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공개매수 기간 자금 조달을 할 계획이 실제로 생겼다면은 공개매수 신고서에 그 내용을 정정해서 적었어야 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심혜섭 변호사에 따르면은 이 사항은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법은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와 관련해서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기를 하는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몇몇 로펌이 소액주주와 함께 이 같은 법조항을 바탕으로 집단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의 해명이 이상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가 실사 날짜를 착오로 기재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만약 고려아연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 유상증자를 주관한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공동주관한 KB증권을 본인들 역할을 제대로 못한 바보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이 해명이 거짓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듯 고려아연이 위법을 저지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중 어느 쪽이라도 사실이라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으로선 증권사가 착오를 했다는 해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주관증권사를 적으로 만드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KB증권은 이번 건하고 관련해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개매수 당시부터 검토하고 추진했는지를 금감원이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또한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서 자사들을 취득해 소각하고 그 후에 유상증자로 차입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서 진행을 했다면 그럼 공개매수 신고서에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함께 계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유상증자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따져볼 부분은 바로 기간입니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계획한 게 공개매수가 마무리된 10월 23일 이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 이 설명이 맞다면은 고려아연은 단 일주일 그리고 영업일로는 4영업일 만에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증권사하고 협의해서 증권신고서 작성까지 마무리했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이 증권업계를 취재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증권신고서를 발행하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 발행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증권사에 이제 자문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 상황은 어떻고 회사 내부 상황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이 과정이 약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본계약 단계입니다. 이 본계약은 근데 단순히 계약서를 쓰는 수준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보내는 제안서를 발행회사가 받고 그리고 수수료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협의됐다고 하더라도 증권사 내부에 리스크 관리 부서와 같은 결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심사하고 결제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또한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2, 3일 정도는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기업 실사, 실무 과정입니다. 이 실사를 통해서 증권신고서에 작성되는 내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 발행 시 할인율이나 자금 사용 계획, 그리고 주식 발행 시에 어떤 위험 사항 같은 거 없는지 같은 신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무 작업을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근데 이 기간 또한 회사들 가운데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비교적 최근에 또 자주 해봐서 쉽게 말해서 이게 그 기존의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도 최소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총 과정만 따지더라도 통상 이제 한 달 정도 걸린다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해서 기존의 걸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경우의 과정이고요. 고려아연의 경우 마지막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건 바로 2010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 증권신고서를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 증권신고서 작성 기간이 훨씬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월 단위로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려아연은 실사의 경우 10월 14일부터 회사채 등 부채 조달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를 유상증자 때 거의 그대로 활용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2주 안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후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하고 유상증자와 관련된 재반 협의를 끝내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결제 프로세스 다 마무리하고 증권신고서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확인하고 법적 검토까지 다 끝나는 것들을 어떻게 그것들을 일주일 안에 다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어려운 싸움을 알고서 진행한 만큼 이걸 방어하려면은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초반부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면서 아무래도 유상증자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상증자를 추진해서 증권신고서까지 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의 입장문 내용을 보면은 유상증자의 이유로 두 가지를 거론을 합니다. MSCI 지수에서 편출될 수 있다. 또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MSCI 지수 편출이나 이 상장 폐지 이슈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처럼 조급하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MSCI 지수 편입하고 편출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미 지난 7일 한국지수 종목 발표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이고요. 또 거래량 감소로 인한 상장 폐지 또한 올해가 아닌 내년에 해당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로 유상증자를 긴급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이 현재 임시주총을 신청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표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임총이 열리기 전에 빨리 유상증자를 해서 의결권 지분을 확보하고 MBK 쪽 지분을 희석시키려는 게 아니었냐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아연은 이번 주 내로 유상증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미 몇몇 보도를 통해서 철회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희 취재로도 고려아연이 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은 고려아연은 왜 유상증자를 철회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째,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후에 이 회사의 우호적이던 주주들이 좀 돌아서는 분위기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주식 게시판 같은 곳들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면서 대규모 차익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차익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자신들의 돈이 아니라 투자자들한테 받아서 갚으려는 데 대해서 여론이 크게 실망을 한 듯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려아연이 여의도 증권가를 방문하면서 투자업계의 여론을 살폈다고 하죠. 이 또한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고려아연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이유, 바로 금융감독원의 스탠스입니다. 이 금감원은 현재 보도된 내용 이상으로 고려아연에 상당히 자세한 정정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례로 왜 신주 발행 규모가 현재 발행 주식 수의 20%나 되는지, 또 총 공모 주식 수의 3% 이상 초과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일일이 따져 물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려아연에서 이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내려면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살펴볼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두산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금감원의 정정 신고서 요구입니다. 두산은 지난 7월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밥캡 사업 부문을 분할해가지고 두산 로보티스에 합병시키고 여기에 포괄적 주식 교환까지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 발표를 했을 당시 금감원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런 보도 자료를 통해서 왜 정정 요구를 했는지까지 좀 이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두산은 한 달여 시간을 들여서 증권 신고서를 수정해 제출을 했는데요. 이 또한 금감원으로부터 퇴짜를 받았습니다. 결국 두산은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정정 관련 공시를 했고요. 또 보시다시피 사업구조 개편 가운데 핵심이었던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포괄적 주식 교환 또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가로 정정된 신고서를 최초 신고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두산이 왜 사업구조를 어떻게 개편을 하고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분할 합병 비율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어떤 회계법인으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까지 굉장히 최초에 비해서 훨씬 자세히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산의 경우 이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따라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연합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 방안이 바로 유상증자였는데,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유상증자를 강행을 하면은 금감원의 세밀한 조사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만약이라도 이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에
공개 매수가 끝난 23일 이후 유상증자를 검토했다는 의견을 고수를 했는데, 근데 금감원 조사 결과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 무조건 자본시장법 위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끝내 철회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금감원 조사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아예 제거하는 쪽이 맞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이슈체크팀에서 끝으로 따져볼 거는 바로 최근 지분율 변화를 일으킨 두 가지 이벤트입니다. 양쪽 모두 고려아연의 악재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이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추가 매입 소식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주식 공개 매수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0월 18일부터 최근까지 고려아연 주식을 장내 매수해서 지분을 1.36%포인트 늘렸습니다. 현재 영풍의 장시일가와 합친 MBK 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 고려아연의 최씨일가의 우호 지분으로 거론되던 곳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었던 한국투자증권이 고려아연 지분을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약 0.8%포인트 상당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최씨일가 측의 우호 지분도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써 MBK연합하고 최씨일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MBK연합의 지분율은 39.83%입니다. 그리고 이 최씨일가의 지분에다가 이거 우호 지분까지 합친 겁니다. 이 지분율은 34.65%, 약 5%포인트가량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고려아연이 약속했던 대로 이번에 공개 매수했던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양측의 지분율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 MBK연합의 지분율은 44.19%, 그리고 최씨일가 지분율은 38.44%.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통해 확보한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가정하에 양측 지분율 격차는 5.75%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최씨일가가 MBK연합과의 표싸움에서 무조건 질 것이다 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7.5%를 가진 국민연금이 여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주식 또한 약 6%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씨일가 또한 이번 자사주 공개 매수 후에 추가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최소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양측의 지분 경쟁에서 최씨일가가 조금 더 불리해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총회 표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고려아연의 이사진 구도가 MBK 쪽에 더 유리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려아연의 이번 경영권 분쟁 상황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